알 권리를 빼앗긴 전세계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뉴스, 여기는 상해 임시 방송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MBC 해직 기자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수를 쳐주시네. 처음엔 박수 없이 방송을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네. 어색하더라고요. 방송 모니터하다가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엔 박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우리 지금 우리 미국이 네. 박수 치시는 각도가 딱 이 수령님 각도인데 이렇게. 자, 여러분, 제 오른편에 미디어계의 큰 얼굴, 가장 큰 감시견, 큰 얼굴 감시견 민동기 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 왼편으로는 개념 프로레슬러입니다. 개념 프로레슬러지만 몸싸움보다 말싸움을 더 잘한다는 빅트렌드 코리아의 대표 김남훈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저희가 모였습니다. 네. 지금 밖에 지금 비가 살살 오는 게 낮술의 유혹이 강력한 그런 시각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어두운데 저희가 뒤에 뭐가 좀 보일 듯 말 듯 하는데 좀 안 보인다 그래서 태극기에 간접 조명을 좀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간 밝구나. 그렇구나. 네, 이것도 태극기 안 다렸다고 또 문제 제기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근처 세탁소가 뻗어 문을 닫는 바람에 네, 뭐 그런 대로 뭐 운치는 있죠. 네, 멋있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근황을 좀 확인해 볼까요? 저희가 민동기 국장이 지금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건강을 묻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네.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 그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오. 그래서 좀 그렇다고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경고를 주셔서 의사가 좀 조심을 하면 됩니다. 당분간 이제 지금 이상호 선배가 얘기했듯이 이런 날은 딱 그 낮술. 점심 먹으면서 반주 한 잔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그런 재미는 사라졌습니다. 예. 아이고,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안주라도 저희가 폭넓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사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나이가 네.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30대 초반이야.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예전에 역시. 예전에는 양 얘기, 여자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양 얘기하고 병원 얘기하고 어디 한의원이 좋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뭐 어떤 뿌리를 다려 맞아봐라 뭐 그런 얘기들 주로 하게 되는데 최근에 네. 우리 김남훈 대표를 공중파에서 목격했다는 제보가 예.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침마당에 잠깐 나갔었는데요. 네. 네. KBS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컨셉인데 우리 김 근데 대표가. 제가 그래서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팟캐스트에서는 뭔가 좀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공중파에서는 그 뭐랄까 착하고 성실한 운동선수 출신의 네. 그런 어떤 남자. 모범적인 네, 가장. 그렇죠. 그리고 또 이중성 그렇죠.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수 제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막. 그렇네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여하튼 캐릭터를 우리가 잡아가지고요. 또 싸움도 싸움이지만 알 권리를 위한 투쟁도 투쟁이지만 또 먹고는 또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런데 뭐 근황 뭐 아픈 거 말고는 또 없나요? 아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 토크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없습니다. 네, 바로 그러면 지난 방송 모니터 보고를 좀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상당히 낮다. 저는 몰랐거든요. 소리 났다. 네, 네. 톤이 낮. 실제로 낮게 들렸어요. 그래요? 네. 낮은 목소리? 낮은 목소리. 근데 민동기 국장 옆에 있으니까 실제로 민 국장이 목소리가 되게 높아요. 웃음소리도 까랑까랑하고 저는 몰랐는데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별로 없는데 그렇죠. 목소리가 높으니까 이게 확 이게 밀려오는 거야. 아니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분명하게 각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팍팍 각인이 돼요. 저도 그래서 목소리 조금 높여서 네. 진행 높여서 해보도록 높여서 하는 걸로 하지요. 네. 네, 지난주 오디오 상태 뭐 저희가 돈을 좀 썼어요. 돈을 썼는데 네. 하여튼 뭐 제 주변에서는 네. 이 목소리는 정말 잘 들린다. 우리가 좀 힘을 우리 써야겠다. 자리를 바꾸자. 얘. 민동기의 상해 임시 방송. 여하튼 진짜 이러다 의상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뭐 훨씬 듣기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처음엔 좀 밍밍했는데 갈수록 재밌어지네요. 근데 이분 닉네임이 분노하라님이었어요. 얼굴 크신 만큼 재미도 크네요. 푸른맘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민국장님 살신성인 감사합니다. 아, 요게 이제 병원에서 네. 혈변을 무릅쓰고. 그걸 살신성의까지. 예. 네. 여하튼 또 이런 과찬까지. 네. 네. 그리고 뿌잉뿌잉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뿌잉뿌잉이요. 네. 네. 뿌잉뿌잉. 그때 순간 시청률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아. 오늘도 상당히 이거 보기 쉽지 않은 애교입니다. 네, 정말요. 보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보고 싶지 않은. 알겠습니다. 그밖에 다이빙 베일 보고 싶다. 전국에서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이제 부산영화제가 10월 2일 공식적으로 오늘 시작이 네. 됐고요. 그렇습니다. 6일과 10일 다음 주에 이제 부산에서 상영이 있는데 일단은 부산에 좀 충실하고 이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제 전국 동시 개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극장 문 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다이빙벨 얘기는 여하튼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영화사에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좀 아무래도 또 이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좀 기자 말고 감독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네. 되는데 참고로 저희 조현호 기자가 있습니다. 조현호 기자가 이상호 선배를 네. 인터뷰하기 위해서 네. 수십 통의 전화를 했으나 제가 이제 상황이 저는 대충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혀 개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조현호 기자가 상당히 그 실망과 분노를. 네. 분노까지는 아니고 조현호 기자 그리고 또 그 댓글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작게 보인다고. 그렇죠. 안 돼요. 자, 조현호 기자가 정말 이 미디어 업계에서는 정말 독사 같은 기자예요. 그렇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딱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이래가지고 거의 한 2시간 단독 인터뷰를 하는 그런 분인데. 그런 기자입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근데 영화사에서는 가급적 사회부보다는 문화면에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하여튼 조현우 씨 여하튼 요 끝나고 나면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 네. 저는 몰랐는데 네. 여기 와서 대본을 보고 알았어요. 네, 뭘 알았어요? 대본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네. 근데 여기 대본에 민동기로 돼 있어서 근데 이거는 네. 좀 알아야 될 필요가 맞습니다. 있어서. 예. 네. 지난주 그 이상호 기자께서 참 언론인상이라는 네. 참 언론인 이거 언론인한테는 엄청난 거죠. 네. 이 헌사죠, 헌사. 네. 그랬군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한국 인터넷 기자 협회라고 있어요.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헛갈린다가 맞나? 헛갈린다. 아니에요? 헛갈리실 수 있어요. 네. 네.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가 있고요. 또 한국 인터넷 미디어 협회가 있습니다. 그 후자는 이제 변모 그분이 만드신 네, 그분이 씨가 하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화가 왔어요. 뭐 인터넷 기자협회라고 그래서 거긴 줄 아셨구나. 그쪽인 줄 알고 얘들이 또 날 고소하려나 보다. 지금 가뜩이나 MBC 기자, 시용 기자가 고소를 해와가지고 86번째 지금 소송이 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한 번 추가될 때마다 뭐 제가 컬렉터도 아니고 정말 싫어요. 저는 100번 될 때 한번 파티 한번 하시죠. 그 무슨 뭐 좋은 일이라고 파티를 아니고 100번 할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합의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합의. 새벽에 합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시를 쓰고 싶을 정도로 저는 정말 소송이 싫어요. 그게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럼요. 아주 진짜 어떤 소송도 100% 이긴다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까봐야 아는 게 소송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가 왔어. 인터넷 기자협회라고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떤 소송인지. 근데 들어보니까 무슨 참 기자 무슨 상을 준대요. 참 언론인상을. 그래서 이거 무슨 음모인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끊고 제가 막 그 조회를 해봤어요.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 그랬더니 괜찮은 데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가서 상을 받았어요. 근데 왜 상을 받게 됐냐면, 왜 상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인터넷 매체, 대한 매체를 위해서 제가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그 상패 보니까 보통 상패를 대충 쓰잖아요.
뭐 이 사람 뭐 이렇게 발전과 해서 번영을 위하여 발전과 헌신하는 그렇죠. 명랑 사회 건설 맞아요. 뭐 네. 이렇게 쓰는데 정확하게 취재를 해서 썼어. 그래서 보니까 팽목항에서 진실이 매도당하고 있을 때 대한 언론이 분연히 나서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켜줬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받아야겠다. 근데 사실은 이번 세월호 싸움, 세월호 언론 싸움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청와대 보조를 맞춰서 언론이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를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말살하다가 딱 걸린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걸린 계기가 우리 고발뉴스라든가 팩트TV라든가 국민TV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뉴스타파라든가 이런 대한 매체들 그리고 블로거, 그렇죠. 트위터 이런 분들이 사실 지켜낸 거예요. 이나마. 그래서 이런 대한 매체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그야말로 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은 언론사적인 계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을 받게 됐어요. 좀 길었나요? 아닙니다. 아유, 아무튼 네, 편집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좀 다소 길었는데요. 한 주간 저희 고발 뉴스를 통해서 정리해드리는 꼭 아셔야 되는 뉴스들, SNS 그리고 또 최고 조회수, RT 뭐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선별했습니다. 위클리 고발 뉴스입니다. 자, 조회수 높은 순, 트위터, RT, 페이스북 좋아요, 페이스북 도달 뭐 이렇게 4가지 장르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뭐니 해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던 것은 서북청년단 국민이 손수단 노란 리본 제거 시도 이 기사였어요. 그렇죠. 네. 야, 저희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야말로 역사의 퇴행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가? 70년대 유신이 다시 시작된 줄 알았더니 이거는 50년대, 40년대 후반 40년대 후반, 50년대. 해방 전후로 가는구나. 이렇게까지 퇴행할 수 있나? 이러다가 구석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들이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황당한 사건의 현장이었어요. 독일 나치 이 친위대가 음흠. 사실상 공개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저는 선언한 거하고 거의 같은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로 후퇴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북 청년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혹시 뭐 오늘 업다운 뉴스에 이러고 네, 안 들어있죠? 다운에 있습니다. 다운에 돼 있어요? 다운에 돼 있습니다. 아. 네. 다운인가요? 네, 다운이죠. 업일 리가 없잖아요. 다운이 다운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서북 청년단에 대해서는 오늘 김 대표가 네. 본격적으로 좀 벼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요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넘어갈 때 넘어가더라도 요거는 한마디 꼭 하고 싶어. 이분들이 말이에요. 세월호 노란 깃발 지겹다. 지겨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마치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유일한 대안인 양 발언하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따 얘기하겠지만 새누리당의 입장과 똑같아. 이건 절대 단독으로 움직였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따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RT 많은 기사들인데요. MB의 4대강 사업 등 부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답한 국민들이 무려 74.4%를 기록했다. 오. 이런 기사였습니다. 228회의 RT가 기록이 됐어요. 보통 우리 RT를 할 때 이건 정말 국민 여러분들 꼭 봐주셔야 됩니다라고 스스로가 편집인이 돼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자, 그만큼 국민들이 이걸 자기가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많이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데 팩트TV에서 리서치 뷰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건데 국가부채가 무려 4대강 사업 등으로 100조 원이나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사태를 처리할 것이냐. 국민들 정확하게 말하면 10명 중에 7명 반. 그렇죠. 네. 10명 중에 7명, 그 다음에 애 하나. 이렇게 해서, 아닌가요? 7명 반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명박 네. 대통령은 요즘 너무 잘 사시는 것 같아서 너무 잘 재단도 네. 또 만드신다고 그러니까요. 만드셨고 만들었고. 이런 여론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 전혀 안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라고 밝히신 분은 11.1%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어요. 자, 이건 아주 엄정한 국민적 여론인데요. 자, 기왕에 팩트TV가 전한 내용 뭐 두 가지 내용이 더 있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 10명 중에 4명이 문재인을 꼽았고 1명 반이 안철수.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어딜 것 같아요? 역시 JTBC겠죠. 25%가 JTBC. 그런데 놀라운 게 4등이 MBC 8.6%인데 네. TV조선이 11.2%로 2위로 올랐다는 거. 오. 야,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그 극단으로 나뉘는군요. 그러니까 취향이 그러니까 사실 완벽하게.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김현 그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사건 논란 당시에 정말로 이쪽에 TV조선 로고가 브라운관 상단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 하단 부분에 김현 의원 얼굴이 거의 오후 내내 김현 의원 자막과 함께 그 내용만 다루면서 그래서 이게 김현 방송인지 TV조선인지가 이 네. 어리둥절할 정도로 정말로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방송이 아젠다 세팅 능력이 사실 신문보다 떨어져요. 왜냐하면 신문은 일면에다가 크게 이렇게 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편집 통해서. 그렇죠, 편집으로. 근데 방송은 계속 뭐 1분 20초 이렇게 계속 잘라서 나가니까 사실 톱이 주는 의제 설정 기능이 좀 약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신문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계속 깔아놓는 거야. 정말로 네. 나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하루 종일 밀어붙이면 먹혀요. 저건 한 번은 본다? 방송도 아젠다 세팅을 할 수 있다. 할 수 저거는. 있어요. 그게 바로 채널 A야. 그렇죠. 채널 A가 요즘에 다이빙벨 방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10번 네. 정도 하고 계속 토크하고. TV조선은 김현 방송이 됐고 채널 A는 다이빙벨 방송. 한번 나가세요 진짜. 정말 감독 진짜. 입장 하시고. 아니 출연료도 높. 해도 그러니까요.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네. 정도야. 그러니까 야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다이빙벨이 쟤들한테는. 정말 다이빙벨 영화 만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뽑아 주셨어요. 자, 9월 25일 기사인데 148분이 RT를 해 주신 기사입니다. 새누리 정성산이라는 분이 기획위원이 됐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사가 됐어요. 좌좀 종북 척결할 것이다. 이 기사를 많은 분들이 RT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사인지 제가 살펴봤는데요. 새누리당 기획위원회 위원에 임명된 정성산 뮤지컬 감독 겸 NK문화재단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기획위원으로서 좌점 종북들을 척결하겠다고 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런 기사인데 이 새누리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민생 현안 발굴하고 아젠다 세팅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각 위원회에 뿜빠이 해줘가지고 당에서 정책으로 개발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브레인 탱크예요. 그렇죠. 네. 여기다가 이 양반을 앉혔는데 이 양반이 누구냐면 탈북자이신데 지난번에 단식 농성장에서 폭식 투쟁했잖아요. 네. 이때 치맥을 사주면서 독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월호 유족들을 폄훼하는 그런 그야말로 역사적인 세계적인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일종의 배후 세력이었던 사람을 그 전에도 이제 안보가양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수강생들 불러 넣은 다음에 기념사진 촬영할 때 이제 일베 사인, 일베 포즈 해가지고 찍고 이거 뭐 손가락 어떻게 굽히는 거. 그런 걸로 이제 유명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분이 저렇게 트위터에 이제 새누리당 기획위원이 됐습니다라고 트위터에 올리니까 어떤 분이 멘션으로 좌빨 좀비들 명단입니다라고 붙여주셨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네, 그 송강호, 김재동 하면서 김남훈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재동급이야, 김남은? 아 제가 어. 그 어딘가에서 정리한 좌빨 연예인 목록 보니까 제가 S급이더라고요. S급 뭔데? 그러니까 메뉴에 특A 뭐 이렇게 있는데
맨 윗단계가 이제 이승환 뭐 이런 김재동 있고 바로 밑에가 저가 김남우. 오. 오. 나름 거물이신데요. 거물이에요,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뭐 친구가 카톡이 오더니만 야 너 이렇게 잘 나간 놈이었어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조금만 더 하면 올라가겠다. 그분 트위터 봐보세요. 멘션 온 거 보면은 거기에 제 이름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이런 사람입니다. 네. 우리 정성산 기획의원 정말 슬픈 현실에 이런 분들이 탈북자 출신으로서 자기 뭐 소신껏 뭐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문제 삼을 수 없겠죠. 대한민국. 그렇죠. 네. 근데 공당인데 명색이 새누리당에서 이런 분을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많이 동의해 주신 분들이 RT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사인데요. 영화인들이 부산시가 국제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비판한 기사를 또 많은 분들이 RT를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영화인들이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과 관련해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영화다. 이분 영화 보셨대요? 안 보셨대요? 안 보셨대요. 안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보시고 동남아 외유 중이라고 그러시던데 여하튼 개인적으로 이게 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뭐 영화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면 봐야죠. 그건 최소한 나 같으면 보겠어. 그러니까. 요번에 내려갔을 때 같이 보시죠. 우선 제가 트위터 했어요. 표 드리고 응? 오시라고. 이왕이면 보시고 그런 말씀 하셨으면 좋을 텐데 응? 부산 시민들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시고 나서 아니 이런 영화 가지고 그랬단 말이야. 분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사전에 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영화인 단체들이 연명으로 성명을 냈어요. 뭐 여기 여성 영화인 모임, 한국 영화 감독들, 시나리오 작가들, 촬영 감독, 프로듀서들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영화인 단체들이 연명으로 낸 성명을 통해서 부산시장은 영화제 조직위원장인데 이런 영화제를 지원해야 할 분이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초청작의 상영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납득하기 어렵다. 뭐 이런 강력한 성명을 또 제출하셨습니다. 자, 두 개의 기사만 더 확인해 볼게요. 문재인 금괴 보유량이 만수로. 한국 전체보다 많은 1000톤이라니 하는 1000톤. 아이엠피터의 글이 페이스북에 도달한 가장 많은 기사 2위를 차지했어요. 그 007 영화에서도 나오는 그 미국의 그 금괴 보관 장소 녹스포트 기지 밑에 있는 그게 8,000톤이 있거든요. 미국이. 그리고 중국이 800톤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이 1000톤이면 이건희 회장이 13조인데 재산이 1000톤이면 한 20조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 차라리 그냥 어디 딴 나라 가서 나라 하나 사가지고 여기 보니까 실제 그러더라고. 일본이 국가 금 보유량이 765톤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훨씬 많아 문제가. 많아요. 중국이 800톤이에요. 그 스위스도 1000톤인가 그럴걸요. 스위스가 1000톤이네요. 예. 네. 남의 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남의 금이니까 내 금이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할 땐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 구조가 그렇죠.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은 그거야. 일본이 퇴각할 때 무기 창고에다가 금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네. 부산 앞바다에다가. 그거를 문재인이 쓱싹했다. 변호인 할 때. 뭐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내로 말씀을 드리면 대선 때 뭐 선거 때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사로 제보가 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저한테 왔었어요. 이게 제보가. 그래. 1000톤. 대선 때. 정말 황당한 제보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렇죠. 대선 때 이렇게 두꺼운 파일이 온 거야. 그래서 그걸 또 안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제가 고발 기자니까 아무리 문재인 씨지만 그래도 물건 잘못된 물어야죠. 거 있으면 네. 고발해야 그럼요. 되잖아요. 네. 내용 자체는 사실이면 엄청난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일단 99.9%는 아닌데 그래도 이걸 다 봤다. 네. 근데 너무나 잘 자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네. 우리처럼 검증이 가능한 사람들한테는 통용이 안 되는데
노년층엔 된다니까요. 저 아는 분이 아 제가 봐도 솔깃한데. 그 경로당에 가서 봉사하신 분이 있어요. 그 안마 봉사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는 게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노년층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도냐면은 그 예전에 바다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바다 이야기 기계가 이제 금지가 되면서 도바이 금지되면서 그 기계가 동남아로 많이 나갔는데 그때 들어온 돈으로 이런 비자금 금괴를 축적을 했고 이걸 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맞추기 시작하면 네.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남의 얘기 뭐 그렇죠. 잘 듣잖아요. 근데 그리고 진짜- 장자연 때도 그랬다. 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약간 정신이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장자연과 관련된 문건을 조작했잖아요. 네. 그걸 SBS가 톡으로 받았다가 그렇죠. 또 사단이 났었고. 네. 자, 그래서 여하튼 이런 엉터리 기사들에 대한 또 반박 기사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또 자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것도 많은 국민들의 의아함 그리고 분노를 자아낸 기사인데요. 9월 30일자 기사였습니다. 해체한다던 해경 아무런 설명 없이 내년 예산 10% 증액. 야,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대부분 버렸다 이거를. 국민들은 대부분 이제 해경을 해체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해체된 줄 알고 있는 국민도 있어요. 해체된 줄로 알고 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왜 지금 수색하는데 왜 수색이 방해되게 해체하느냐라고 오히려 국민들이 이러지 마시라고 걱정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 분노한 민심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 정도로 이 해경의 잘못을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구나. 방법은 잘못됐으나 여하튼 그 문제의식은 그 당시에 공유하고 있구나.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0%를 10%뭐 수백억 수천억이더라고요. 네. 자, 이거 도대체 그때뿐이구나. 해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럼 내년 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해체하겠습니까? 말장난. 네. 그 내년도 이제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언제 해체하고 언제 또 배분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여하튼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또 제가 뽑은 기사 하나 또 있습니다. 성공의 사제들이 천리행군에 나선다 하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29일 이미 출발하셨답니다. 진도 팽목항을 떠나서 이제 서울 광화문까지 오시는데 무려 552km, 그러니까 한 천리가 좀 넘죠. 네. 이 길을 지금 밟아서 오고 계십니다. 저희가 고발뉴스가 김진경 PD, 강주희 기자가 예. 지난번 유가족 두 분, 아버지 두 분이 이천리 길을 네. 걸으셨죠. 서울에서 팽목에서 대전까지 이천리를 저희가 동행하면서 취재를 그때 했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동행 취재를 하려고 취재팀을 이제 저희가 꾸려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서더라고요. 아무도 안 나서. 왜냐면 이게 걷는 것 자체도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그럼요. 네. 이게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이제 저희를 뭐 국세청이나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고발 뉴스를 많이 지금 조사하고 있을 거예요. 카톡도 뒤져보고. 그런데 놀랬을 겁니다. 매일 모텔이 바뀌어. 그러니까 저희가 영수증이 계속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ABC 모텔, 백악관 모텔, 럭스 모텔. 나이스장, 럭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캐슬, 아니 뭐 다 그런 이름이잖아요. 왜? 이제 모텔 쪽에도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의 프렌드 영역을 모텔. 그렇죠. 이렇게 에이스. 계속 날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뭐 하는 집단인가 이랬을 텐데 여하튼 그 사실은 여인숙 뭐 여관이 없는 데도 있어요. 여인숙밖에 그렇죠.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사실은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우리 성공회 사재단의 천리 행진은 과감하게 취재를 포기하고 수저의 잠자리 때문에 난뭐 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과감하게란 말이 나왔어. 네, 나서는 분이 없어서 과감하게 네. 포기하는 걸로. 뭐 근데- 강제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네. 고발뉴스 이 기사는 네. 저희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데요. 네, 어떤 전 제시카 정도 하나는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뭐 연예 뉴스도 사실 매체다 보니까 가끔 올려요. 네. 그런데 연예 뉴스가 확실히
팔리긴 잘 팔려요. 잘 네. 팔리죠. 상당히 유혹을. 미디어 오늘은 연예 뉴스 거의 안 다루죠. 거의 예전에 한번 다루려고 했다가 네. 이거는 우리랑 맞지 않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야. 오마이뉴스가 연예 그래. 뉴스를 결국 다뤄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연예 뉴스 다루는 가장 매체적으로 좀 핫한 게 디스패치잖아요. 아이, 디스패치. 그 디스패치 분들을 만나봤는데 어. 역시 이런 기사를 쓰실만 해요. 왜요? 그런 강단이 있어야 돼 사람이. 아니 디스패치 그 편집장을 네. 미디어오늘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요. 룰이 있고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어떤 특정이 만약에 이상호 선배가 스타다. 카메라 들고 쫓잖아요. 김남훈하고 뭔가 사귀고 있는 현장이 네. 포착이 됐어. 근데 딱 하나 포착됐다고 터트리잖아요. 확인하는구나. 최소한 너댓 번은 너댓 번은. 데이트하고 이런 장면이 그리고 확인이 또 하나 거기 원칙이 유부남 유부녀의 분류는 까지 않는다. 까지 않는다. 굉장히 선남 선녀만 그렇죠. 네. 나름 원칙이 있다. 나름 원칙이 있어요. 그 가정 파탄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이 없다는 얘기야? 아이 그게 아니고. 예. 자, 그래서 여하튼 뭐 성공의 우리 사재단 사제분들의 취재는 동행은 안 하지만 서울에서 계속 저희가 주시하면서 기사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뭔가요? 저희가 네. 신부님들 취재를 많이 했잖아요. 네. 신부님들 쪽에서 들어온 제보인데 염수정 추기경을 제가 지난번 광화문에서 네.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하셨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유가족들의 손을 좀 들어달라. 고통 앞에 어떻게 진실이 중립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짠. 뭐라고 기대해야 될까요? 마음이 아프시면 마음에 그대로 담고 계시죠. 자, 보셨죠? 네. 마음속에 담아둬라. 담아둬라. 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 네, 가만히 있어라. 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VCR 비디오가 번역이 돼서 바티칸으로 날아갔답니다. 바티칸에 갔다는 것은 프란치스코 파파께서 그렇죠. 교황께서 우리 파파 형님이 어. 또 인지를 하셨다는 얘기죠. 네, 보고를 하셨대요. 강단이 엄청난 신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네, 진짜. 그분이 추기경에 대한 임면권이 있어요. 임면과 동시에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어떤 또 반응이 있을지 여러분들께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발뉴스위크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에 꼭 아셔야 되는데 혹시 빠진 뉴스를 정리해드렸는데, 자, 이번 다음 순서를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네. 사실 상임시방송에서 시청률이 제일 높은 코너입니다. 네. 진짜인가요? 어떻게 계산해요? 근데 파일이 같이 있는데. 느낌이 그래, 느낌 항상. 느낌이 느낌적 느낌이 있어요. 너무 느낌적 너무 느낌. 막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힘내서 하라고. 환자잖아, 환자. 자, 언론감시경 얼굴 제일 큰 민동기 국장과 함께 뉴스의 옥석을 가려줄 민동기 옥석 뉴스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대감이 만발하는데 먼저 오늘 옥부터 갑니까? 석부터 갑니까? 옥부터 갑니다. 옥부터. 어허. 네. 옥은 깔때기를 좀 되겠습니다. 깔때기? 네. 뭐, 미디어오늘 기사입니다. 미디어 오늘. 네. 미디어 오늘 편집장께서 미디어 오늘 기사를 갖고 오신 거죠? 네. 제가 오지간하면 이런 깔때기 짓을 잘 안 하는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켰나요? 아니 뭐 시킬 사람도 없죠. 왜냐면 네. 다른 기사가 아니라 삼성과 이건희 회장 관련 오. 기사이기 때문인데 오호. 또 삼성 이건희 하면은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호의 엑스파일.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 10년이 돼가네요. 네, 그렇죠. 고생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뭐 김 대표도 잘 아시겠고 그리고 이상호 선배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 언론의 삼성 이건희 회장 관련 기사는요. 비판 기사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비판 기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거의 기사 형식이 천편일률적이에요. 아주 지역 동정, 그 다음에 제품 뭐 했을 때 굉장히 삼성 제품을 홍보하는 이런 기사들도 경제지에서는 대단히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지금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병실에 계시잖아요. 병실에 있는데도 사실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삼성의 저
이재용 저 제대로 넘어갈 것인가? 그렇지. 넘어가면 그럼 상속세는 제대로 낼 것인가? 그렇지. 이건희 회장의 지배 네. 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인가? 국건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삼성은 일개 기업이 아닙니다. 그럼요. 대한민국의 사실 경제의 핵심 추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 삼성이 얼마나 건강하느냐가 결국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건강하느냐 이거랑 또 비례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 이정환 부장이라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 기사를 썼다는 거죠. 썼다는 거죠. 아, 얼마나 대단한 기사를 썼길래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서론이 와. 대단한 기사가 아니라 어.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그리고 미디어오늘이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삼성 광고가 없나? 없습니다. 삼성과 완전히 관계가 틀어져서 원래 삼성 광고 있지 않았어요? 있었는데 삼성이 그때 그 특검 삼성 특검 문제 때문에 완전히 틀어졌어요. 삼성 특검 김용철 때, 변호사 네네네네. 그 때문에 완전히 미디어오늘과 삼성이 틀어져서 그 뒤부터는 지면에서 삼성 광고가 사라졌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도 현직국도 음. 그래? 그럼 우리 그냥 삼성 제끼고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를 쓰는 거죠. 네. 미디어 오늘 좀 실제로 언론사면 삼성 광고의 마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이, 힘들죠. 보통 20-30% 이상을 네. 차지하기 때문에. 미디어오늘도 한때는 삼성 광고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초창기 힘들었어요. 삼성이 빠졌을 때. 근데 뭐 나름 버티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괜찮으신 거죠? 예, 힘들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그치. 미디어 오늘과 그 국장님의 몸 상태가 이제 비슷한. 아이 그렇죠. 예. 잘 되실 겁니다. 예. 예. 야, 미디어 오늘 그렇게 안 좋아? 왜 진짜 덕담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지금. 아니 근데 이 이정환 기자의 기사는 제목이 이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한마디로 지금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경제 관련 기사는요 수치 나오고 뭐가 뭐 순환 출자니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제가 이걸 가져오기 전에 이 기사를 소개하기 전에 최대한 쉽게 응. 이 보시는 분들한테 네. 전달해드리겠다 싶어서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썼는데 되게 궁금하다 진짜. 이게 어려워 진짜. 예. 근데 두 가지 문제예요. 삼성은 합법적으로 이재용이 상속세를 내는 문제. 그렇지. 예,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배력을 그대로 가져오는 문제. 요거 두 개만 해결이 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금 제대로 낼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현재 지배 구조가 온전하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그렇죠. 그걸 두 개 지켜보자는 건데. 그래서 근데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내겠습니까? 그거 내면은 상당히 조 단위이고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최대한 적게 내면서 그렇지.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 지배력을 고스란히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럴 거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느냐를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가 적어놓은 거죠. 네. 어떤 시나리오냐?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배력 이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건희 회장이 지배력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랬을 때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 근데 동시에 이것만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올라야 하는 주식이 있어요. 오. 그거는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 SDS 지분, 요 지분의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요 오른 돈으로 상속세를 낼 수가 있거든요. 요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정환 기자 얘기죠. 핵심인 이겁니다. 사실 뭐 아시는 분들, 재계나 금융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이게 뭐 일종의 컨스피러시 그렇습니다. 시리즈죠. 이런 게 될 것이다라고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설명력이 커지는 게 사실 그 방향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야?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삼성에서 뭘 할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어요. 이거를 국회에서 법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국회가 상당 부분 삼성의 좀 로비라든가 이런 게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지금 가장 그
그 삼성 입장에서는 금산분리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금산분리 문제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금산분리라는 거는 몇 퍼센트 이상을 그렇죠. 보유하는 걸 제한하는 걸 지금 제한할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이재용 회장은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는데 요거를 국회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그 타이밍과 국회가 정리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을 삼성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그렇지. 거죠.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기일식처럼 그렇죠. 달과 지구와 태양이 이렇게 맞을 딱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도 원하는 게 낮아지고 원하는 게 올라가고 동시에 그 시점에 법안들이 그렇죠. 정비가 법안이 정비가 되고 국회에서 정리를 해줘야 어. 되고 그 그때- 타이밍이 되기 전까지는 는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무조건 살아 계셔야 돼요. 그 전에 돌아가시면 아니 진짜- 그 전에 돌아가시면 음. 물론 건강하셔야 되죠. 근데 음. 혹시나 제가 이제 높아지면서 그 전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되고 삼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죠, 문제가. 진짜 이게 이런 급한 상황이 안 돼본 사람들 잘 몰라요. 그렇죠. 화장실에서 줄 서고 있는데 네. 그때 막 설사 났을 때 그렇죠. 이게 아다리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들어가서 바지 내리기 전에 이렇게 이게 그 뭐 상황이 안 맞아 떨어지는 되면 상황인데 어. 여하튼 상당히 지금 그런 부분에 삼성으로서도, 대해서 이제 언급이 네. 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잘 정리를 하셨고 음. 이 기사가 나간 뒤에 네. 약간 오비일학일 수도 있는데요. 네. 어제짱가 중앙일보에서 갑자기 그 혹시 휠체어 탔다? 휠체어 탔다 이건희 그 회장께서 기사가 저도 그 왜 기사 봤어요. 그 아, 기사 왜 저도- 나왔나? 저도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면서 근데 그게 골 때리는 게 여태까지 누워 계셨는데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그럼 상당히 건강이 회복된 것처럼 기사를 썼는데 내용은 마지막 아닙니다. 내용은 보면 그렇다고 상태가 개선된 건 아니다. 아니에요. 다만 휠체어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딴 기사가 다 있나. 그래서 사실 일단 했었어요. 네. 미디어오늘 내부에서 분석하기로는 네, 어떻게 일단 분석했나요? 이정환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네. 우리 자체 분석입니다. 네. 미디어오늘이 이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네. 삼성과 관련한 아무런 별 이슈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포털에 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상위에 랭크가 됩니다. 음. 별로 그게 없어요. 뭐 기사를 찾아봐도.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는 이게 뭐냐? 그런 얘기했길래 우리 내부에서는 자축을 했죠. 이정환 부장이 쓴 기사가 뭔가 삼성이나 이런 쪽에 회자가 되면서 이게 검색이 된 것 같다. 실제로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 기사가. 그런 다음에 중앙일보에서 방금 얘기한 휠체어 그 기사가 실립니다. 제 시간차 순으로 봤을 때 뭔가 아무튼 이런 얘기가 굉장히 SNS라든가 이런 쪽에 회자가 되면서 삼성 쪽에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이런 깔때기를 한번 대면서 야, 미디어 오늘도 그러고 노냐? 우리 이런 거 놉니다. 자기들끼리 검색 결과 보고 이렇게 아니, 야 아니, 우리 때문에 이렇게 어, 어울리는 약간- 거야 이러면서 약간 좀 우프다 그럴까? 예, 야, 아니 이거- 제가 어지간한 기사 가지고는 이런 깔때기 잘 안 되는데요. 삼성 이건희 이 기사는요 정말 제가 딱 진짜 쓰는데 미디어 오늘, 고발뉴스, 뭐 국민 TV, 뉴스타파 저 있다고 국민TV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요 정도밖에 없어요 진짜로. 사실 삼성 기사는 정말 쓰기 어려워요. 진짜 근데 그 와중에 또 책이 나왔어. 방금 얘기한 어. 이정환 네. 부장이 바로 쓴 이정환 부장이 쓴 책인데 삼성의 사용법이라는 그렇습니다. 원래 제목으로 책이 기획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책이 딱 왔는데 한국의 경제학자들 이렇게 해서 제목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마도 이렇게 해야 책이 더 팔릴 것 같다. 아마 제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알기로 것 같은데. 필자인 네. 이정환 기자는 다른 제목을 주장을 했는데 네, 삼성 사용법. 그렇죠. 네. 에, 근데 아마 출판사에서 네. 마케팅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상호 선배가 주목하는 거는 네. 그 뒷장 아닙니까? 맨 뒤에. 그 책을 보니까 맨 뒷장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삼성과 관련해서 그나마 또 한마디씩 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짧게 추천사를 썼어요. 근데 저도 써달라고 썼습니다. 제가 쓴 추천사를. 삼성과 관련해서 음.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자 중에 한 분이죠. 솔직히 이상호 근데 선배가. 진짜 네. 삼성 때문에 전과자 된 사람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정가자. 소셜 매트릭스 검색에서 이상호를 치면요 대척점에 박근혜, 삼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떡해요? 삼성이죠, 삼성. 자, 정재계. 진짜 여러 가지를 쳐보네 이거. 네. 자, 근데 다 제가 이 책을 많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천사를 썼는데 세 줄밖에 안 썼어요. 시간이 네. 없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 우선 재미있다. 실추된 민주주의의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재벌의 개혁 문제를 흥미있게 풀어섰다. 누가? 이정환 기자가. 삼성을 중심으로 두고 책은 논쟁적으로 흘러간다. 이 많은 이 장하성, 김상봉 선생님, 장하준, 김상조 이런 경제학자, 철학자들이 아주 논쟁적으로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튄다. 전투적 기사 쓰기에 능한 이정환 기자이기에 가능했으리라. 삼성 문제 해결을 통한 경제 민주화 논의의 물꼬를 여는 소중한 책이 나왔다. 제가 이렇게 추천사를 썼는데 밥도 안 사더라고요. 책 이게 줬잖아요 책. 이게 줬잖아요. 이게 책은 한 권 줬어. 이게 아직 서점에 정식으로 안 깔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깔리고 나면 살 겁니다. 제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모시고 오겠습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한번 저희가 옥기사 네. 거의 뭐 미디어 오늘 깔때기 되는 10분짜리 광고성 그러니까요. 네. 멘트. 이런 걸 또 한번 해줘야 해줘야 저 회사로 가서 그렇죠. 부하 할 말도 직원들한테 있고. 또 이렇게 내가 이런 것도 해 이러면서 내가 회사를 이정환 위해서. 부장한테 야 너 책 광고하고 왔다 할 말도 있고 네, 좋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상해 임시 방송 다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제 옥기사 했으면 또 우리가 버리고 싶은 석기사. 석기사. 네. 석기사가 있습니다. 뭔가요?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오늘은 조선일보 아니네? 조선일보는 이제 저기 음. 너무 많이 까서 한 주 정도는 쉬어줘야 돼요. 맞아. 맨날 까면. 네. 강약 중강약으로 조절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눈에 딱 들어온 게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가 이번 주부터 세계 의료 관광을 가다 뭐 이런 기획을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의료 관광을 가다. 관광, 의료를 관광적 시각에서 이제 네. 소개하는 그렇게 할 수도 술에서. 있죠. 뭐. 저는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제가 봤을 때 그거 문제가 아니 조직이 위한 조직인 거 아니야 또? 아니야.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한번 봅시다. 네. 예. 9월 29일자 음. 8면에 이제 이 기사를 실었는데 면수를 꼭 얘기해야 되나? 안 해도 되는데.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 많은데. 네. 근데 오케이, 이제 anyway. anyway 제목이 이렇습니다. 독일 독일. 호텔 내 병원에서 가족 검진. 스위트룸 70% 중동 손님. 뭐 괜찮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대충 이래요. 뭐 나잘이라는 이런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 부호가 있는데 가족 의료 관광에 나섰다. 네. 근데 이 나잘 씨 가족이 3주 동안 가족 의료 관광에 2억 정도를 썼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나잘. 그거 혹시 나잘 인터뷰로 직접 했나요? 뭐 소개를 했어요. 뭐 인터뷰를 한 거 솔직히 같아요. 이런 거 창작된 거일 수도 있어 사실. 근데 뭐 음. 민회의 기자가 바이런으로 나갔으니까 나 잘났다 해서 나잘 이렇게 해서 나잘나. 그냥 그쵸. 이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뭐 하여튼 그런 의심은 일단 네. 제껴두고 기사 내용만 딱 봤을 때 네네. 3주 동안 음. 의료 관광에만 2억을 썼다라는 그런 기사를 동아일보가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다음 날 또 소개를 합니다. 또 썼어? 이번 뉴욕으로 갑니다. 미넨에서 뉴욕으로. 미넨에서 뉴욕으로. 뉴욕. 어. 뉴욕에 또 다른 기자가 썼어요. 또 어떤 내용이냐? 전 세계 환자들이 뉴욕으로 몰린다. 이런 내용인데. 독일로 몰린다며. 아니 근데 전 세계 환자들이 뉴욕으로 몰린다잖아요. 근데 내용을 봤어요 또. 내용을 독일에다 봤는데 뉴욕 보죠. 예, 이 소개한 병원을 딱 소개를 하면서 참 비싼 병원으로 유명한 곳인데 네. 입원료가 하루 5,800달러 한화로 600만 원.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험에서 일부를 내줘도 개인이 상당 부분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3,900명의 해외 환자들이 이곳을 방문한다. 또 이런 기사를 소개를 합니다. 계속 이런 기사를 소개를 해요. 그 병원 광고인가? 사실 저는 이 병원 광고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또 썼어. 공항부터 손님들을 모시고 그것도 8면이야? 10면입니다. 오, 10면 네. 8면에서 이동했네. 공항부터 손님들을 모시고 네. 24시간 콜센터 음. 중국의 큰 선들이 줄이어서 대만 음. 병원을 가고 있다.
대만에서 굉장히 이제 대만으로 또 몰리네 이번에. 대만으로 몰렸죠. 어. 근데 미넨 뉴욕 대만. 네, 네. 대만의 이제 병원을 소개를 하면서 음. 뿌띠 성형이라고 있대요. 뿌띠 성형. 뿌띠. 뿌띠. 어. 뿌띠. 음. 저는 뭐 성형 쪽은 잘 몰라서 음. 하여튼 이거를 소개를 하는데 값이 같은 기술인데 기술력은 훨씬 좋은데 값이 대만이 싸다. 어. 이런 거를 도표와 함께 또 친절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 이상호 선배 말대로 이거 소개를 할 수도 있어요. 뭐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거 할 수 있다. 할 쳐. 수도 있다고 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음. 저희 시선을 사로잡은 기사가 있습니다. 음. 한국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 음. 제가 이제 이거를 버려야 되는 기사라고 동아일보 기사를 여기서 소개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 그건 어느 신문에서 쓴 건데? 경향신문이 썼습니다. 경향. 사실 뭐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여러 몇 군데에서 썼는데 제일 좀 크게 쓴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기사입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 마이 갓. 네. 이 공공의료 비율이 떨어졌다는 건 뭐냐? 민간 병원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공공의료 병실은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한 수치. 어떤데? 의료 민영화가 그래도 가장 세계에서 많이 진전돼 있다는 미국이 24.5%. 우리나라는 그렇죠. 한 자릿수입니다. 근데 캐나다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공공의료 비율이? 공공의료 병상 비율이? 미국보다 많을 것 같아 일단. 어이구. 99.15%. 99.1호요? 거의 다가 공공의료 병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네. 호주가 대략 한 70%, 프랑스가 62.3%. 제가 여기 왜 주목을 하냐면 제가 병원 갔다 왔잖아요. 이 공공의료 병상 이걸 둘째 치고라도 6인실이 없어가지고 2인실 때문에 제가 한 이틀 더 있어야 되는데 나온 사람이거든요. 야, 근데 확실히 민동기 국장이 아프고 네. 나더니 자꾸 병원 기사를 병원 쪽.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 오늘 계속 병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아니, 얘기. 근데 사실은 이거 농담이고 제가 트위터에 올린 게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연수 시절에 네. 제가 미국에서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네. 근데 하룻밤에 검사료만 1,000만 원이 나왔어. 뭔 검사를 받았길래 1,000만 원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몰핀 2대 맞고 그냥 뭐 이거 찍고 한 거예요. 야. 근데 제가 보험이 되게 비싼 보험을 해야 돼. 3만 불까지 커버되는 거를 가지고 갔어요. 네. 그걸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샀어. 근데 누워 있는데 불안해서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 3만 불 그러니까요. 넘어가면 그때부터 내 돈 내야 되거든. 그래서 대충 알아보니까 10,000불 나왔다. 그래서 새벽에 나왔어 내가 이러고. 더 뭐 하면은 3만 불 넘어가면 그렇죠. 이제 저는 거기 갇히는 거야. 그 정도로 심각해요 미국이. 근데 그나마 미국이 24%라는 거 아니야 공공병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10%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악화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해법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근데 이제 미국식으로 자꾸 그렇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오는 주장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악화가 됐으니까 의료 상황이 악화가 됐으니까 악화된 걸 그러면 이거를 민영화해서 그 경쟁을 유도해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호도를 하니까 더 싸지게 하려고 더 그러는 싸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믿는 근데 거야? 그거 다 믿잖아요. 자, 제가 이제 그래서 김대표 이상호 선배 얘기한 것과 연관돼서 제가 왜 아까 그 동아일보 기사를 버려야 되는 기사라고 했느냐? 뭐 증거가 있어? 증거가 있는데 지금 다 해답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넘어가자 이제. 네. 다음 거. 다 해답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동아일보가 소개한 기사는요. 앞으로 이제 우리 현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호텔식 병원에서 저건 네. 돈 있는 사람들 의료 혜택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그러니까 제가 공공병원이 대중화돼 있고 선별적으로 돈을 더 쓰고 싶은 사람들은 써라. 그렇죠. 이건데 그러려면 우리 적어도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어. 서울신문에 지금 우리나라 또 의료 현실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건 서울신문만 보도한 게 아니라 다른 신문에도 보도를 했는데 뭐냐? 네. 환자 5명 가운데 1명이 아직도 돈이 없어서 병원 문턱도 못 밟고 있다. 이게 질병관리본부 2013년 국민건강 역량조사 결과에 따른 거예요. 여기. 야, 그러면 25%
20%나 되는 거네요. 그렇죠. 20%가 돈이 네. 없어서 병원에 잘 갈 수가 없다는 그런 게 한국의 현실인데 동아일보는 지금 저런 기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 뭐냐? 의료 민영화를 부추기는 기사라는 겁니다.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런 기사는 정말 1%를 위해 독자들을 위한 기사예요. 버리셔야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사실 의료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고발을 해드릴 건데 의료 민영화, 다시 말하면 병원 영리화, 그렇죠. 의료 민영화라고 하면 안 돼 사실은. 아, 그렇죠. 민영화 좋은 거니까. 좋은 근데 병원을 그야말로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 몸에 빨대 꽂고 마지막으로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먹거리 사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삼성이. 그래서 삼성은 지속적으로 반도체 이후에 새로운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의료 영리화와 관련된 많은 시책을 정부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영리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리병원의 움직임을 볼 때 삼성의 문제로 다시 환원해서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도 저희가 삼성이 나오네요. 삼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주 의료원이 폐쇄된 거. 네. 근데 그러면서 지금 의료 민영화 이런 거를 계속 얘기가 나오는 네. 거. 이게 다 결부가 돼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또 오늘 저희가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시청률 또 잘 나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잠깐만요. 아니 김나문의 인물 흑역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잘 나온다고 시청률이 잘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 텀이 네. 대략 한 2초 정도. 미묘해요. 사실 저희가 인터넷이기 때문에 시청률 조사를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거의 그래프가 다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서로 뭐 불편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하지 맙시다. 자, 근데 이걸로 출연료와 연계시킬 수도 있다? 진짜요? 아니 무슨 이게 무슨 민영화야 뭐야? 이게 이 민영화구나. 좋다. 삼성이 하는 거 우리가 또 아, 야. 조지면서 배운다 그러잖아. 아. 네, 오늘 어떤 네, 업다운에서 네. 다운은 바로 서북 청년단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그거부터 일단 털고 갑시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트위터에 나 서북 청년단 주제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무슨 EBS 나가냐 역사 방송 나가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서북 청년단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 28일 그 서울 수복 기념일이죠. 네. 바로 그때 서북 청년단 재건 준비위라는 분들이 이제 유니폼 맞춰 입고 나와서 서울 광장에는 노란 세월호 추모 리본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경찰의 제지로 무산이 됐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저희가 고발뉴스에서 촬영한 현장 화면이 있는데요. 등에 서북 청년단이라고 딱 쓰고 아예 작정을 하고 나오셨는데 잠깐 맛보기 한번 영상 좀 보시죠. 남한 사람들, 월남한 그분들 서북도에 거시는 그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남한에서 조직한 게 서북청년단입니다. 누군가 공권력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북청년단이 다소 폭력적인 그런 일로 그들을 제압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리본을 절단하고 하는 거는 저희는 합니다. 반드시 하고요. 서북청년들 괜히 서북청년단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고 그 한 거는 제가 사진과 영상을 우리 사이트에 올릴 테니까 그걸 보고 제가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10년 전에 박사모 창립 때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지금 대통령의 눈물의 연설이 있죠. 2004년 3월 30일 날 그날 이제 박사모 창립에 참여했던 창립 발기인이었습니다. 그 중앙에 부회장됐었고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활동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시민운동을 활동하고 있고 박사모는 원래 박근혜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해체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게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단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분들 박사모랑 관련이 있네. 예, 그런 부분들까지 또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뭐 엄청나게 화제가 된 건 맞습니다. 뭐냐면 지난 200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만 14년 8개월 동안 서북 청년단 관련 뉴스는 400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533건이 나왔죠.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이제 600건 정도가 나왔죠. 그 사실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고요. SNS 버즈량도 지난 열흘간 69,800건이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숫자면은 빅뱅이 44,000건입니다. 오, 빅뱅을 넣네. 예. 그리고 동방신기가 48,000건인데
서북청년단이 아이돌 그룹도 아닌데 69,800건에 이름이 약간 아이돌 그룹 느낌은 난다.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됐던 거죠. 촌스러운 분위기로 나가는 분위기잖아요. 사실 이 서북청년단은 어느 정도 역사적 평가가 끝났지 않습니까? 아, 끝났죠. 1946년도 11월에 결성된 완전 극우 반공 조직인데 백색 테러 조직. 백색 테러 조직이죠. 근데 사실 이 조직이 행했던 그 저기를 보면은 뭐 보도연맹 학살 사건을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수십만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네, 4.3 사건 그렇게 때도 좀 그렇고요. 근데 사실 이 보도연맹 같은 경우는 태극기 휘날리면서 여배우 이은주 씨가 네. 바로 이제 보도연맹원으로서 그렇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그 반공 조직이었잖아요. 그렇죠. 너는 사상적으로 불온하니까 네가 스스로 이름을 적어서 내면 너희들을 우리가 갱생교육시켜서 정말 올바른 시민으로 만들어줄게. 이게 바로 보도연맹인데 이게 정말 그 전 상태가 좀 불리하고 좀 위험하니까 학살을 시켜버린 거죠. 이때 바로 서북청년단이 나타났던 건데 이 사람들은 사실 그 온전한 반공 조직이라고 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자료들을 보면은 이 단순하게 그 그 좌익들만 학살한 게 아니라 그 무고한 사람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우익 인사도 죽였는데 피해자 중에는 검사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 죽었냐면은 1947년 9월 4일 부산 부민초등학교 노상에서 저격 사건이 일어났다. 부산 지방청 검찰청, 네 사상 담당 검사 정수복 암살. 네. 정수복 검사. 네. 이 사람 빨갱이 잡는 검사예요. 네. 빨갱이 잡는 검사인데 공산당에 대해서 눈에 띄게 관대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쏴서 죽였습니다. 서북청년단이 보기에는 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시원찮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4.3 사건 백서를 보면요, 그 자료를 보면은 11월 9일 서북청년단원이 제주도 총무국장 김두현을 폭행치사했다. 총무국장이 뭐냐면은 그 부지사 정도급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방첩대 정기보고 제263호 주한 미육군 사령부 1일 정보 보고에 올라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 단순하게 그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 학살과 어떤 테러를 일삼았던 조직인데 이 조직을 지금 재건을 시키겠다고 번연히 지금 공연이 지금 다시 세상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분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냥 서북청년단이라고 쓰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역사적으로 판단이 끝난 집단의 옷을 입고 네. 우리가 적어도 민주사회를 합리적 민주사회를 말로라도 우리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해서는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나눠지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지적을 하긴 했었죠. 이런 극단주의는 오히려 엄청난 반감을 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또 배성관 위원장, 서북청년단 재건준비 배성관 위원장은 지난달 30날 또 이 사이트에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서북청년단이 김구를 살해했다는 주장에 대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같이 주장한 어떤 내용을 주장했냐면요. 안두희 씨는 서북청년단원이었고 김구를 살해했다. 반공단체인 서북청년단원 안두희 씨가 김구를 처단한 것은 의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올렸어요? 예. 그러면서 안 보기 다행이다. 어떡하라고 또 이어서 안두희 씨가 맞아 죽은 것은 종북 좌익 정권 시대였다라면서 김구는 자기의 남북 합작 주장에 편을 들지 않는다고 송진우, 장덕수 씨 등 애국 독립투사들도 암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확인되진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근데 김구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우익 중에 우익이었고 우익 인사죠. 네, 우익 인사죠. 근데 우익을 암살한 것이 김구 선생을 암살한 것이 의거라는 표현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표현의 자유 이것을 넘어서서 그 자체가 나가는 방향이 극단적인 광길림이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서북청년단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좀 서북청년단을 경계해야 될 진영이 보수 진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보수가 향후 얼마나 건강성을 유지할 것이냐는 이 서북청년단을 어느 정도 비판할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정말 이런 과격한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개실망을 한 게 서북청년단이 이 정도로 등장을 했으면은 우리의 또 그 보수 진영의 이데올로그들이 한참 모여 있는 조선중앙동아일보 이런 쪽 논설진들이나 이런 네. 진 쪽에서 비판하는 어떤 칼럼, 논설, 사설 맞아. 이 정도 나와줘야 그래도 저도 한국 보수가
그래도 건강하다. 좀 살아 있구나.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입을 닫고 있습니다. 아 저도 그래서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이트 들어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서북 청년단을 검사를 해봤더니만 나오는 검색 결과들이 모두 다 그 허지웅 씨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판했던 내용들을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단신으로만 처리하고 있고 실제로 그 논설위원회라든가 주필들이 정말 이 찍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의 보수는 없어요.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나 우리가 지금 상해 임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상해 임시 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네. 우리가 언론으로라도 나라를 다시 세우자 이런 사실 의도 아니겠습니까? 네. 상해 임시정부도 보수 인사들의 단체였습니다. 그렇죠. 네.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이 오늘날 헌법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네. 경제민주화라든가 그런 거 다 그분들이 입안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사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땐 진보적인 인사들이었는데 오늘 사실 보수는 그 당시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장 보수의 메인스트림 적자가 장준하 선생님이었거든요. 예. 김구와 장준하의 무덤 위에서 침 뱉고 올라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보수를 자처하는 친일파들입니다. 조중동 다 폐간됐어야 하는 신문들이 사실은 보수의 탈을 쓰고 있지만 서북 천년단과 다름없이 펜으로 폭력을 일삼고 있는 백색 테러 집단의 현시다 이렇게 사실 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네. 이분 이야기했던 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안두희 씨가 맞아 죽은 것은 종북 좌익 정권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안두희가 맞아 죽은 것은 1996년 10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 인천시 자기 집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김영삼 정권 때였거든요. 정권 3년 차. 이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종북 좌익 정권이 됐는지. YS께서 종북 좌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사실은 다 소송을 통해서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구가 김구 이제 그분의 말에 따르면 김구는 이제 김일성의 꼭두각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김일성의 꼭두각시에게 참배를 했던 대한민국 유력 인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군가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진짜 만약에 서북 청년단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면 이분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자, 헐. 황통하냐? 네, 이 사진이 뭐냐면은 2013년 2월 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백범 김구 동상에 참배하는 바로 그 사진인데요. 보세요. 대통령 신분으로 당선인 신분으로 네. 김일성의 꼭두각시에게 지금 참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손발이 안 맞니 니들?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장사를 하려면 손발을 좀 맞춰서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흑역사 사실 당원은 이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언론이 서북 청년단에 맞아요. 대해서 네. 다루지 않는 게 좀 바람직한 상황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업 기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업기사는요. 네. 업기사가 아니죠. 업인물은 바로 중국의 그 마인 회장이 되겠습니다. 알리바바의 회장. 그저 미국에서 그렇죠. 나스닥에 네, 상장했다는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네요. 이 사람 한참 요거도 먹었었는데. 그래서 약간 설명 드리자면요. 엄청난 그 자산가가 됐죠. 사실은 네. 뭐 자수성가해서 돈 버는 거는 누구나 다 아이, 그렇죠. 꿈으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우리 셋이야 그 꿈을 이미 버렸지만 난 아직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아직도 안 아니 버렸어요? 가능성은 0.0001%인데 그래도 그거라도 믿고 가야죠. 나는 사실은 곽성문 씨가 네. 네. 자수성가의 대표적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예. 중정에서 자기 아. 운동권 동료들을 불었잖아. 네. 자수했잖아. 자기는. 아니 나 지금 자기만 자수해서 잘 나가. 자수성가야. 미치겠다. 분명히 이거는 뭔가 저런 식으로 트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나 어떤 식으로든 곽성문 오빠의 얘기를 뭐 좀 하고 갖고 와봐요 좀 연장 좀.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 이분이 대단한 인물이긴 합니다. 정말 가난한 영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었다네. 근데 영어도 공부하기 위해서 학비가 없으니까 자전거 타고 40분을 가가지고 호텔 가서 호텔 앞에서 외국인이 나오면 내가 도시 안내를 해줄 테니까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영어를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아, 그래요? 진짜요?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하는데 외국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 때는. 네. 네. 그래서 여기 외국 사람 만나면 막 가가지고 음.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랬어. 네. 오.
나도 자수성가 할 수 있겠다. 이 기자님은 그냥 자수를 하세요. 너 민동기 내 일릴까? 그래서 얼굴 크다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잘된 분입니다. 잘된 분이고 또 이분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자신의 그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그 저기 무협지에 나오는 인물이죠. 독고국어 아세요? 몰라요. 그 김용의 소설 소광호 보면은 그 소광호에서 주인공 영어추에게 무술을 갈려준 인물 있잖아요. 또 무협지에 또 네. 통달을 몰라. 하셨구만. 그 몰라요, 전혀. 독고국어음이 이제 건법의 일종인데 이게 9개의 초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공격만 있고 방어는 없습니다. 무조건 찌르는 거예요. 아. 무조건 찌르다 보니까 상대는 방어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분이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자신의 그 초창기 스타트업 18명의 멤버들을 18나한이다. 이렇게 난 칭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난 이거 당연히 편집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는데 나름대로 의미 아이, 있는 그렇죠. 분석이네. 네. 근데 재밌는 인물이고, 근데 이분이 왜 욕을 먹었냐? 아까 그 민동희 국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뉴스가 그 나왔었어요. 바로 지난주에. 35살이 될 때까지 가난하면 그건 네 탓이다. 그래. 이걸 마인 회장이 했다고 하면서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그렇죠. 진짜로 그게 사실은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사회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날 사실은 부모가 부자가 아니면 또는 네. 할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면 대학 서울대 못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 그리고 이게 바로 대학생들도 아들을 서울 보내보는. 사실 지금 우리 뭐 대학생들의 주권과 관련된 뭐 등록금 공약을 지키라 하는 그런 집회조차도 대학생들이 나갈 수 없는 이유가 그렇죠. 아침부터 네. 저녁까지 내내 편의점 알바를 해도 등록금조차 낼 수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그래서 이 내용이 보면요. 마 회장의 35세 가난 자기 책임론은 35세 이후 인생에 대해서는 부모 탓도, 나라 탓도, 구조적 문제 탓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듯이 마 회장은 35세 이후 인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네이버 다음 메인에 올라가고요. 댓글이 4,000개, 5,000개가 달렸는데 80%가 욕이에요. 야, 너 잘났다. 그래, 넌 그렇게 돈 잘 번다. 이렇게 장난 이야기를 아니었어요, 하냐? 장난 근데 저도 이분을 좀 좋아해요. 좋아해서 친해? 친한 건 아니죠. 친한 건 아닌데 그냥 네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지. 거죠. 그래서 좀 주의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너무 좀 졸부스럽잖아요. 말하는 내용이 마치 그러니까. 그 강남에 땅 사놨는데 우연히 개발돼가지고 오피스텔 져가지고 305호 밤에 전기 좀 그만 써.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데 안 살아보셨어요? 이것도 뭔 상관이야. 그런 사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말이지. 여하튼 좀 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니네는 왜 가난하냐 좀 재수 없는 말이었어. 사실. 네, 그래서 재수없는 말이어가지고 크게 화제가 됐는데 나중에 나온 거 보니까 마인 회장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안 했대요? 네. 뭐냐면 강연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야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30세에서 40대 사이까지 뭔가 자신의 야심이 있어야만 열심히 살 수 있고 또 그 상태에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누구도 당신을 동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취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근데 전혀 뒤바뀌면서 다른 얘기인데 그 기사가 이렇게 소개된 이유 혹시 아세요? 민동기 국장? 그 미디어 네. 오늘에서 한번 기사 나왔죠. 저희가 이제 썼었죠, 기사를. 못 읽었어. 머니투데이하고 몇 군데에서 이제 기사를 쓰면서 머니투데이에서 처음에 야마를 미다 씨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렇죠. 제목을 이렇게 잡은 그렇죠. 거야? 네. 딱 이렇게 썼습니다. 35살이 될 때까지 가난하다면 그건 네 탓이다. 근데 애초에 그 중국에서 관련 기사를 번역을 하면서 약간 그쪽에서 의역을 좀 했어요. 마사지를 근데, 했구나. 예, 마사지를 조금 했는데 그래도 이 제목처럼 35살이 될 때까지 가난하다면 그건 내 탓이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일단 35이 없었어요. 예. 나이 30에서 40살. 야 그냥 자기 평균에서 그냥 35살로 그냥 한 거구나. 그래서 어딘가 블로그에서 기사 네. 참 편하게 예, 쓴다. 기사 어딘가 블로그에서 이제 이 번역한 거를 가지고 아마 그걸 참고해가지고 이제 이 기자들이 기사를 쓴 것 같은데 그 블로그가 이제 완전히 좀 잘못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기자들이 확인돼야 될 거.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럼요. 원문을 그럼요. 봐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영어로 번역된 문장도 no one 누구도 너를 동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돼 영어로 있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No one 아, please of you. 아니, 네. 노원만. 네, 그렇죠. 네, no one.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기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의심을 해볼 만 하거든요. 야, 얘가 진짜 이런 얘기 했어? 왜 너무 좀 이상한데? 그렇거든. 그래서 원문을 한번 찾아볼 만 하거든요. 이 양반이 인터뷰할 때 굉장히 센스가 있어서 네. 그 이번에 주식 상장된 이후에서 떼돈이 터졌잖아요. 그때 미국 언론이랑 인터뷰할 때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나는 포레스트 검프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내 롤모델이다. 나는 그 영화를 14번 봤고 난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혀 뭐 자신이 가난하면 내 탓이다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네. 그 심정은 그래도 남들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죠. 이게 너무 좀 또라이 같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된 건 아니지만 이 언론에서 기본적으로 원문을 확인하지 않고 썼을 때 어떤 오보를 낼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근데 저는 이제 20년째 기자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통 언론이 오보를 할 때, 네. 이른바 자기 몰아가기를 할 때는 거기에 의도가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하게 35살이 될 때까지 가난하다면 그건 내 탓이다 라고 이 언론이 무리하게 기사를 쓴 것은 그러므로 가로 열고 생략된 게 있어. 그러므로 너희들 대학생들 그리고 30대 실업자들 사회 불만 세력으로 자라나지 말고 너희들이 잘못해서 가난한 거니까 너희들이 책임져. 가로 닫고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그렇게 읽히면 누구나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네. 포털 김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댓글이 어마어마한 비난 여하튼 댓글이 달린 거죠. 제가 이 기사 네. 보면서 제가 2009년 3월 14일에 쓴 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가져왔어요? 일기 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했냐면 그런 걸 아직 가지고 있어요. 이따가 제가 36살이었어요. 건강 염려증인지 몰라도 계속 몸이 안 좋다는 걸 느낀다. 일단 식생활 개선하고 규칙적 운동도 해야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네. 나는 36살에 8만 원도 없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왜 네 탓이다. 내 탓이야 이게.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서울 나와서.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김남우 씨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마인 회장은 자수성가로 부자가 됐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200대 부자들의 70%가 자수성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1조 원대 갑부 35명 중에서 자수성가는 10명밖에 안 돼요, 혼자. 에이, 우리나라는 어렵습니다. 상속과 상속을 통해서 계속 그 부가 물려지는 거고 그 원래 이게 자본주의의 최고 핵심 가치는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데 네. 마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인물이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는 게 지금 한국이 되는 거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기 책임론으로 다 흘러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아프니까 청춘이지. 천벌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다 보면은 내 문제에만 집착을 하게 되고 사회 문제에 정신을 쓸 수가 없어요. 즉 맞아요. 마인 회장의 성공 스토리를 가져다가 지배 이대 올리기, 기득권의 그 사상을 그냥 전파를 강제로 외판을 하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개발 담론 중에서 사자는 자기 종족의 경쟁력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어린 사자들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고 위로 올라가는 것만 키운다. 네. 그거 많이 읽어보셨죠. 그렇죠. 그거 제가 찾아봤더니만요. 이게 1910년께 독일의 탐험가 델타 남작이 사자들에게 배우자라는 논문을 통해서 전달했던 내용인데요. 바로 30년 뒤에 완전히 까였습니다. 아닌 걸로? 예, 사자는 자기 새끼를 절대 절벽 밑으로 안 떨어뜨려요. 아 이거 우리가 뻥에 속은 거네. 근데- 그래서 이게 80년대, 70년대 자개발 담론은 흡수가 되면서 퍼졌던 거고요. 나는 이 마윈 알리바바 회장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폭풍처럼 휘몰아칠 줄 몰랐어요. 역시. 왜냐면 35세 마음이 나 상했어. 옆에 있는데 거의 그 레슬러한테 말로 헤드록 당하는 느낌이었어. 와, 진짜 역시 몸싸움보다. 굉장히 흥분을 하셨어. 왜냐면 말싸움 내 행위예요. 8만 원도 없었다니까요. 보험을 못 들었다니까. 맞습니다. 정말 네, 업의 임무를 업의 임무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 언론 또는 이제 잘못 오보의 생산 구조 네. 또 이런 식으로 엉뚱한 사람, 힘이 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오히려 자책하는 구조를 그렇죠. 이제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혹시 보신 분 중에서 오늘 시청자분 중에서 마윈 회장 아시는 분 계시거나 아니면 이거를 중국어 자막을 넣어서 마윈 회장한테 보내드리면 제가 이렇게 한국에 팬이 있습니다. 마인 제가 봤을 회장님, 때 잭마 파이팅! 쨍마는 또 뭐야? 영어 이름이요. 자, 김남훈 씨 프로 레슬러로서 중국에 진출하는 작은 또 계기가 됐으면 또 합니다.
오늘도 1시간 넘게 이렇게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프닝 토크에서 말씀드렸지만 몸들이 다 안 좋아요. 사실은 저는 이게 아직도 약간 몸 오른쪽이 이렇게 감각이 무뎌가지고 말도 제가 거의 뭐 제대로 오늘 못했습니다. 근데 이 기자님도 오른쪽이에요? 네. 저도 오른쪽 어깨, 오른쪽 손, 오른쪽 발 다 부러져가지고. 예. 지난주 그래. 방송을 보신 저희 지인 가운데 한 분은 네네. 이런 촌평을 날리시더군요. 환자 셋이서 뭐 하냐? 아파 우리가 좀 아파. 이 시대가 아파. 예. 정말 좀 아마도 이 시청하고 또 듣는 우리 시청자들도 몸이 아프시고 또 몸이 아프다 보면 또 마음이 아프다 보면 또 몸으로 가고 그런 우리가 힘든 시대를 그렇죠. 가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사람들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도 역시 음. 얘기하듯이 네. 자연스럽게 재밌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청자들도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또 어떠셨나요? 뭐 사실 김 대표? 또 저도 청취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희 방송은 상당히 뭐랄까 많은 사전 준비를 통해서 네. 제작이 됩니다. 네네. 뭐 우리 이상호 기자님이랑 민동희 국장님이랑 그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각종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또한 그 자료가 오고 가면서 아주 정성들여서 만들고 있고요. 텔레그램으로 갈아탑시다. 근데 텔레그램 갈아타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우리 열심히 한다는 걸 또 이렇게 많이 보여드려야 그 같이 보는 일기장이잖아요. 예. 여하튼 정말 그 무지하게 갈아타요 요새. 하루가 멀다하게 막 난 제가 한 리스트가 막 2,000명 정도 카톡 친구가 있는데 하루에 수십 명씩 갈아타. 저는 사실 아직까지 일부러 안 하고 있거든요. 왜요? 왜냐면 내가 그 텔레그램 가입을 했을 때 친구가 쫙 뜨면 굉장히 슬픔에 빠질 것 같았어요. 장난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네, 여하튼 네. 의외의 인물을 발견했어요. 누구?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응. 텔레그램으로 갈아타셨더라고요. 이분 왜 갈아탔지? 이야, 이거 최고 특종이다. 네이버 간부도 갈아탄대. 그래요? 그렇지. 불안하지. 사실은 네. 야 이거 문 닫아야 돼 우리 빨리. 카카오톡 직원도 와 있더라고요. 카톡 직원도 갈아탔어. 대박의 뉴스다. 자, 알 권리를 빼앗긴 전 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뉴스. 여기는 상해 임시 방송입니다. 3번째 순서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는 부산 국제영화제 한복판에서 저희가 다시 만나서 여러분들 한글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에서 부산으로 가나요? 그거는 까 보셔야 알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백만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낯선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